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객체지향도 뭐 완벽하지는 않은 이론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지고 그 한계점들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록처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참고용으로만 조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다이아몬드 문제라는 말 그대로 이제 문제점이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 문제라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 문제는 이제 다중상속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상속이라는 거가 뭔지부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다중상속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상속이 이제 다중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뭐 어떤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뭐 이 한 클래스로부터 여러 클래스를 자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얘는 당연한 일이죠. 얘는 이제 다중상속이 아니에요. 얘는 다중상속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상속 관계인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한 클래스가 여러 부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다중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중상속이 안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중상속 아주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중상속 자체를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언어들도 있는데, 일단은 C++에서는 이 다중상속이라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상속을 이제 잘못 사용을 했다가는 이 다이아몬드 문제라는 거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C++로 이제 다중상속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부모 클래스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는데 편의상 그냥 스트럭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C++에서는 스트럭트란 클래스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스트럭트에서는 기본 접근 제어가 퍼블릭이고요, 그죠?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클래스를 쓰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이제 그냥 편의상 기본 접근 제어를 퍼블릭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스트럭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엄마가 있고요. 엄마는 A라는 이제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럭트지만은 클래스랑 한 가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클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상속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 맘, 그 다음에 데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트럭트는 기본 접근 제어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안 적어도 됩니다. 만약 이제 클래스로 하실 거면은 당연히 적어야겠죠, 앞에다가 퍼블릭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는 이제 int c는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맘에는 A가 있고 여기에는 B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상속을 받은 후에는 여기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하나, 여기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멤버까지 이렇게 총 3개의 이제 멤버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child ch라는 애를 만들고 이제 얘네들을 뭐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A, B, C라는 멤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이제 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고, B는 이제 데드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살짝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애를 이름을 A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CH에는 A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얘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맘에 있는 A 따로 데드에 있는 A, 그냥 동명이인 같은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차일드에는 지금 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 A 하나 있는 거고, 데드로부터 상속받은 A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별개의 A가 있는 거고, 당연히 얘의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맘일 거고, 하나는 네임스페이스가 데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멤버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고유의 이제 C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ch.a라고만 하면 이제 에러가 나고요. 여기다가 어느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애냐 라는 거를 밝혀줘야지 이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맘 땡땡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맘으로부터 상속받은 A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데드 땡땡 A라고 하면은 이제 데드로부터 상속을 받아온 A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1, 2, 3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A니까 당연히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얘는 데드로부터 상속받은 A니까 2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엄마도 당연히 사람이실 거고 아빠도 당연히 사람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퍼슨이라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이런 짓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퍼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오고 얘도 이렇게 상속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여기에 생성자에다가 이제 A는 1,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에 A는 2, 얘는 데드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퍼슨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A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개가 이제 이 퍼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와요. 여기 부분이 이제 다중상속이 아닙니다. 여기 부분이 다중상속이죠, 그죠? 자, 어쨌든 맘에도 A가 들어있고요. 데드에도 A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퍼슨으로부터 이제 A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맘의 타입을 가진 객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됐다면은 맘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맘의 생성자 안에서 이제 A를 1로 초기화라고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맘 타입의 객체를 만들면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데드의 타입을 가지는 객체는 여기서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얘는 2가 대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데드의 타입을 가지는 또 다른 객체를 만들었다면 여기 있는 A가 이제 2로 초기화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객체를 보면은 차일드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얘도 상속을 받아야 되고 얘도 상속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맘 땡땡 A랑 데드 땡땡 A, 그 다음에 고유의 멤버 C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멤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상속받은 거, 여기로부터 상속받은 거 두 개가 있고 맘 땡땡 A 따로, 데드 땡땡 A 따로, C 따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또 1, 2, 3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의 이제 다중상속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지워보고요. 조금 이제 예제를 바꿔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이제 나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먹죠, 그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트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뭐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트 여기다가는 이제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죠? 학생도 당연히 펄슨의 하위 클래스가 돼야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age랑 it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스튜던트도, 그죠? 자, 그래서 void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말고 이번에는 직장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워커, 직장인은 일을 해야겠죠, 그죠? 워크, 그래서 뭐 일을 한다, 일한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연구원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조금 안타깝지만 아무튼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이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메서드도 이제 상속을 받아와야 되고요. 여기 있는 메서드도 상속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얘는 이즈어 관계라고 기억나시나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4대 원리 중에서 이제 상속성을 설명할 때 이즈어 관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은 학생이면서, 그죠? 그리고 또 직장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리서처고 학생은 스튜던트고 직장인은 워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서처 이즈어 스튜던트 그리고 리서처 이즈어 워커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B 이즈어 A일 때는 A를 B의 부모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 스튜던트랑 워커를 리서처의 이제 부모로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펄슨이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가 있고 워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로부터 이제 리서처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중 상속을 이렇게 받아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리서처를 타입을 가지는 객체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당연히 사람이죠? R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죠? 스튜던트도 사람이고 워커도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 다 상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에이지라는 멤버랑 이트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R은 에이지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슨, 그냥 앞글자만 쓸게요. 워커, 리서처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에이지라는 멤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스튜던트에도 에이지라는 member가 있을 거고 워커에도 에이지라는 멤버가 이렇게 상속이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중 상속을 받아버리면 스튜던트 땡땡 에이지도 다중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워커 땡땡 에이지도 상속을 받아오니까 R에는 에이지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R.A라고 하면은 얘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죠? 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에서 상속을 받아온 에이지냐, 예를 들어서 10살이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워커로부터 상속을 받아온 에이지냐. 근데 얘는 또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나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심지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인간의 언어로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학생으로서의 나이는 10인 거고 직장인으로서의 나이가 20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펄슨 안에 이트라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호출을 하려면은 또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를 밝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트라는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튜던트에서도 펄슨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트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펄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럼 얘는 두 클래스로부터 모두 이트라는 메서드 상속을 받아오기 때문에 같은 메서드를 할지라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스튜던트로 상속받은 이트랑 워커로부터 상속받은 이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으로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먹어야 될지 이거를 정해야 돼요.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먹는 건 안 되고 학생으로서의 식사를 할 건지 직장인으로서의 식사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되게 상식적으로 되게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중상속이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다형적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상 소멸자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상 소멸자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다형적 클래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자식도 전부 다 다형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다형성을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퍼슨 P는 뭐 뉴, 리서처, 그리고 이제 뭐 딜리트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왜 그렇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호출이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리서처에는 지금 워크 어딨죠? 이트가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펄슨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은 이트가 아닌 거죠, 얘네들은. 얘는 스튜던트랑 워커로부터 각각 이제 상속을 받아와서 이트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얘를 호출을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둘 중에 어떤 거를 호출해야 될지를 모르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스튜던트랑 워커랑 두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다중 상속을 받은 상황에서는 다형성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불러요. 왜 다이아몬드냐면 이런 형태의 이제 상속 관계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마름모 모양이죠, 그죠? 마름모 영어로 다이아몬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마름모 문제 아니면 다이아몬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통 이제 자바나 C샵 같은 언어에서는 그냥 아예 다중상속을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다이아몬드 이런 문제 자체가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다중상속을 못하게 하자. 대신에 이제 예외적으로 다중상속을 허용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언어들에서도.
근데 이제 C++에서는 뭐 어떤 클래스든 간에 일단은 다중상속은 항상 허용을 해줘요. 최대한의 이제 자유도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상 상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펄슨이 있고 스튜던트,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리서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스튜던트가 퍼슨으로부터 가상 상속을 받아오고 워커도 퍼슨으로부터 가상 상속을 받아오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도 상속을 받아올 메서드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상속을 받아올 메서드들이 가상으로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왜 가상으로 존재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다중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가상 상속이 아니었다면 이 S에 그냥 요런 멤버 존재하는 거고, 워커에도 똑같이 이렇게 멤버가 존재하는 거니까 R은 S로부터 멤버를 상속을 받아오고, 여기 있는 멤버 상속 받아오고, W로부터 또 상속을 받아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가상 상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상 상속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로부터 받아오는 게 아니고 원래 퍼슨에 있던 멤버들이죠. 얘네들은. 그죠? 퍼슨에 있던 멤버들이니까 여기 퍼슨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멤버 따로, 여기 있는 멤버 따로 상속을 받아와서 문제였던 건데, 얘네들이 이제 가상 상속으로 바꿔버리면 이 멤버들조차도 이제 가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튜던트의 타입을 가진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스튜던트 S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가상 상속된 멤버들이 여기에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서처 같은 타입의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멤버들이 다 가상으로 존재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얘네들 말고 그냥 원래 있던 P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상 상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 앞에다가 버추얼, 여기도 버추얼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퍼슨에 있던 이 멤버들이 여기 클래스로 일단 상속은 되는데 가상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은 여기 있는 고유의 멤버랑 여기 있는 멤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워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튜던트랑 워커로부터 상속을 받아올 때 여기에 있던 멤버들은 리서처가 퍼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그냥 받아오는 거죠. 스튜던트랑 워커로부터 한 개씩 받아오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얘도 당연히 가능해지고요. 아까 봤던 다양성도. 자, 그다음에 다양성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리서처 타입의 객체 만든 다음에 에이지하고 이트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에이지랑 이트는 이 퍼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아온 거지, 이 스튜던트랑 워커로부터 상속을 받아온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가상 상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리서처라는 타입 안에는 이제 에이지도 하나만 존재하고 이트도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이 가상 상속조차도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스튜던트에서 이 이트를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먹는다가 아니고 뭐 냠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워커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튜던트 안에도 이트라는 애가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워커 안에도 이트라는 애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상 상속을 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얘네들이 어차피 여기를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은 또 스튜던트랑 워커 둘 중에 어느 거를 가져야 될지 애매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모호하다고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뭐 가상 상속으로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얘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중 상속을 사용할 때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중 상속은 인터페이스로부터만 받는다라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중상속은 무조건 인터페이스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자바나 C샵 같은 언어들에서도 다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이 있고 인터페이스로부터는 다들 다중상속을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여기 위에다 적을까요? 다중상속은 인터페이스로부터만 받는다. 자,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모든 메서드가 순수, 가상, 함수이고 멤버, 변수는
없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이때는 정적 멤버 변수는 물론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적, 그러니까 스태틱이 아닌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메서드는 전부 다 순수 가상 함수여야 돼요. 자,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추상 클래스랑 좀 비슷하죠. 추상 클래스는 뭐였냐면은 순수 가상 함수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라도 들어있는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고요. 또 비슷한 개념이 또 다형적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죠? 개념이 많아요. 다형적 클래스는 가상, 순수 가상 함수가 아니고요. 가상 함수가 하나 이상 들어있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함 관계예요. 인터페이스가 추상 클래스에 포함이 되고요. 추상 클래스는 다형적 클래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참고용으로 적어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서드가 순수 가상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만족을 하면은 다중상속을 받았을 때도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정의대로 한번 이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통상적으로 앞에다가 인터페이스란 표시를 하기 위해서 I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존중을 해서 I person, 멤버 변수는 없어져야 되고요, 그죠? I person, 그 다음에 void it는 이제 순수 가상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터페이스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I student고 얘도 I worker고요.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메서드는 다 지워야겠네요, 그죠? 대신에 스터디도 순수 가상 함수로 만들어주고요. 는 0. 그 다음에 워크도 순수 가상 함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서처는 I 스튜던트랑 I 워커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올 거예요. 얘네들은 다 인터페이스니까 이 규칙에 어긋나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모든 멤버들 있죠? it, study, work 이런 모든 멤버들을 다 여기에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구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머지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를 지웠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전히 버추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바꿔도 이제 가상 상속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메서드랑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보시면은 r.it 라는 메서드도 뭐 별로 에러가 없이 잘 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렇냐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I person이 있고요. I student, I worker, 그다음에 리서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는 이제 가상 상속이 일어납니다. 가상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순수 가상 함수가 여기로 이제 가상 상속이 된 상황이고요. it.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리서처로 상속이 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가상 상속이기 때문에 it가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I student랑 I worker로부터 상속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 it의 원래 주인인 이 I person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상 상속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I student도 it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I worker도 it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I person도 마찬가지로 it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순수 가상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가상 함수기 때문에 아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얘가 실체가 있는 함수였죠. 얘네들 인터페이스로 바꾸기 전에는 얘들이 실체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 가상 상속을 썼다 해도 리서처가 이제 얘네들로부터 상속을 받아올 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실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 인터페이스니까 실체가 없는 함수를 전부 가상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안전하게 여기로 it를 그냥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얘네들 전체가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어차피 그냥 it라는 하나의 가상 함수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it는 해결이 됐어요. 얘를 지워보고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it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리서처 r를 만들어서 r.it 그냥 평범하게 호출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age가 아직 문제란 말이죠, 그죠? 이 age는
원래 같으면은 모든 인간은 다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age라는 멤버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터페이스는 비정적 멤버 변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인터페이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여기다가 넣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다가 int age를 넣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성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얘가 iperson이네요, 그죠? 이제 iperson이라는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사용해서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age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는 어차피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방법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몸체는 없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virtual get age 같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ge를 가져오는 방법만 이렇게 마련을 해준다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P의 get age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나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이 클래스 자체에 age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메서드는 순수 가상함수는 뭐 얼마든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 놓고 이제 age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만 마련을 해놓으면은 리서처 안에 age가 들어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속성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리서처 말고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자식 클래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뭐라 해볼까요? 그냥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제 또 별개의 에이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지금 중복된 멤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얘를 인터페이스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은 이상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 이제 그러면 에이지를 가져오는 방법만 이 인터페이스에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사람이면은 다 나이는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set age라는 함수도 심심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원리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메서드를 정의를 하면 된다, 요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스튜던트랑 워커 얘네들도 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을 인터페이스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튜던트 타입을 가지는 객체를 인스턴스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iPerson, iStudent, iWorker,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 개의 인터페이스고 요런 식으로 상속 관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클래스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네들은 다 인터페이스고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가 만약에 스튜던트 타입의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다시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워커도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서처는 얘네 둘로부터 다 상속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퍼슨, 스튜던트, 워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서처, 워커 실질적인 클래스는 또 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랑 추상이 아닌 클래스들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그죠? 얘가 이제 i 스튜던트로부터 상속을 받는 하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스터디도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void it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까 냠냠이었으니까 그대로 냠냠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한다가 지금 겹치죠. 근데 이거보다 나은 설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했는 이상은 여기 있는 공부한다를 같은 어떤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페이스를 일단은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get age를 아직 안 만들어줬네요. 리서처에 get age 만들어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리서처에도 age가 들어있고
int get age 해가지고 얘를 리턴을 하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튜던트에도 여기 맨 상위 클래스 get age가 있으니까 get age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씩 봅시다. P는 new researcher 했을 때 get age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 삭제하고 이제 새로운 또 다른 new, 이번에는 스튜던트를 한번 가리켜 볼게요. 얘도 아까 실체가 있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었죠.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또 P, get age 다 가능하고요. 그죠?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서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죠? 그리고 리서처도 마찬가지로 얘는 공부, 스터디, 그 다음에 워크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자, 어쨌든 굉장히 설계가 복잡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다중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봐도 얘랑 얘로부터 둘 다 상속을 받는 거 외에는 설계가 불가능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중상속을 써야 되지만 이 다중상속 고유의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고 되게 꼬이고 되게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속성에도 위배가 되고 코드에 중복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을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원하시면은 이제 이런 설계를 이제 바탕으로 클래스를 잘 작성을 해보시고 다 해보신 다음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행은 안 해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상속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객체 지향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코드를 간편하게 하려고 객체 지향을 도입을 한 건데 다중상속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복잡해져 버렸죠. 그죠? 일단은 다중상속은 원칙적으로 안 쓰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요. 써야겠다 싶어도 되게 조심해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좀 초보자를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그냥 객체 지향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셔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코딩 하는데 이제 좀 경력을 쌓으시다 보면은 이런 점이 좋구나, 이런 점이 좀 문제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냥 혼자서 발견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객체 지향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를 더 들고 올 거예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문제라는 건데, 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좀 길었죠, 그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